전년 대비해서 정부 예산액이 증가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한테 그게 뭐가 필요한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656조 3천억 2024년 총 국가 예산액이요. 정말 헉소리 나는 금액이요. 2023년 638조 7,276억 원에 비해서 2.8%가 증가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656조 3천억 원의 쓰임새를 보니까 지난해 막대한 피해를 몰고 왔었던 뭐가 생각나세요? 전세 사기.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주택 융자 공급 예산으로 1,800억 원이 확대 편성됐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방지를 위해서 지하철역이라든지 역주행 방지 시설 예산도 75억 원이나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추가된 예산에 따라서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정책에도 자연스럽게 좀 변화가 생겼거든요. 나에게 딱 맞는 정책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준다는 거죠. 그럼 너네가 홍보를 잘했으면 되잖아. 내가 세금 내고 있잖아 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의 영상 요약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세상에 넘쳐나는 국가정책, 나한테 딱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해결책입니다. K희망 사다리 책자. 나이, 본인의 상황, 미래를 위한 대비,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보물상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 나야에서 이 변화된 정책,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 딱 맞는 정책을 쉽고 빠르게 찾고 나아가서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한번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즘 세상 따라잡기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으니까 늦기 전에 얼른 신청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나한테 딱 맞는 정책을 찾았는데 이걸 신청하는 과정 중에 뭐가 잘 안 되면 됐다, 나 안 받을란다 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인터넷상의 자료는 정말 넘쳐나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출처가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 자료를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할 이 K희망 사다리 책자라는 거는요,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증명된 정책 책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가 없고요.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이 총 집합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 책자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페이지만 무려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 이거 다 안 보셔도 돼요. 나한테 맞는 정책만 찾아서 보면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분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K희망 사다리 2024라고 표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파란색 표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이렇게 목차가 나옵니다. 청년 지원부터 주거 안정,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대학생, 가족 여성, 마지막 활력 넘치는 노후 생활 어르신 쪽으로 가볼게요. 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가지 정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준이 보통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책을 이 중에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주변 어르신분들께서 보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실제 우리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한 모 설문조사를 보면 일하고 싶지만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68%, 즉 거의 70%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혹은 정보는 주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분들이 어디서 봐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30%가 넘는 어르신분들은 일자리를 가족이나 지인 소개로 구한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28%만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보니까 자녀들의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또 자식분들은 뭐 하나 가르쳐달라 그러면 짜증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쁘다고. 그쵸? 어르신분들은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요. 저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지만 저도 되게 짜증낼 때 많고 엄마 나 바빠 미안해 끊어 엄마 내가 이따가 알려주고 얘기해줄게 그러고서 콜백 안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K희망 사다리 책자에 다 나와 있어. 자,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일이지만 민간에서 하는 아르바이트와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책자 페이지 146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여기에 보면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경력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65세 이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공익활동,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자, 먼저 공익활동은요,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도움이라든지 보육시설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공익활동의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형인데, 이 취약계층 돌봄 그리고 안정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학습보조, 공공행정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요, 65세 이상이면 신청은 가능한데 일부에 한해서는 60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분들에게 가장 친근한 신청 방법 중 하나, 뭘까요? 바로 집 근처 행정복지센터, 다들 아시는 동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자, 동사무소 방문하실 때 반드시 신분증 집참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신분증 안 가지고 가면 다시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시기 전에 나는 더 공부하고 가고 싶다, 더 알고 싶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에 문의하시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을 해줘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 뭘 또 직접 가냐, 나는 뭐 그런 데 안 가건다, 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할란다, 그러신 분들은 자, 노인 일자리 여기, 그리고 복지로 정부24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르신분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되고요. 최종 선발 여부는 개별 통보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취업하려면 서류 통과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정책, 자, 이거 요즘 어르신분들 중에서 완전 핫합니다. 완전 화두에 올라 있는 거예요. 자, 153페이지 한번 펼쳐보니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즘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고령 운전자는 운전하면 안 된다, 면허 뺏어야 된다, 사고 너무 많이 난다 등등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건 좀 마음 아픈 일이긴 해요. 그리고 저도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운전을 정말 젊을 때부터 하셔가지고 저한테도 운전을 가르쳐 주실 정도로 운전을 잘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운전하기가 좀 겁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 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잘 따라주지 않아, 내 순발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내가 여길 빨리 봐야 되는데 머리는 생각하는데 야, 다리도 안 가고 팔도 안 가, 그래서 난 운전하기가 겁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그래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운전이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께는,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최근 정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고령 운전자분들에 한해서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를 검토한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고령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통계를 좀 확인해 보면 고령 운전자분들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2023년 745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29.2%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안전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65세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께 인지능력 측정을 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 운전자분들께 해당 교육을 권장해 드리지만 70세 이상 운전자 중 면허 갱신 대상자는 의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교육 내용이 뭐냐? 자, 먼저 운전 능력 자가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 능력 측정, 그리고 신체 능력에 맞춘 운전 기법 학습,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검사, 교육적 처방 제시, 그리고 속도 및 거리 추정 검사, 시공간 기억 검사, 주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교통 안전 교육에서는요, 신체 노화에 따른 안전 운전 교육,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주요 교통법규 해설 및 면허 관리 등, 그리고 상황별 안전운전기법, 음주 및 약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경찰청 콜센터 182번, 182번,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같은 경우는 1577-1120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렸었던 이런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이 궁금하실 수도 있죠. 이 책자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정책을 확인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쫙 펴시면 되겠습니다.
K희망 사다리 책자 어디서 볼 수 있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저희가 책자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두툼한 책자도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검색창에 K희망 사다리를 치시면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 사다리 2024 전문 자료라고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걸 눌러주세요. 자, 들어가시면 하단에 첨부 파일을 보면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냥 다운로드 적힌 곳을 누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만 있으면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더 간단합니다. 해당 정책 신청을 위해서 일일이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정책을 찾았어. 예를 들어서 153페이지에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신청하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책자 우측 상단에 보면 검은색의 특이한 모양 하나 보이시죠? 자, 요게 우리 엄마 나야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QR코드라는 겁니다. 자, 이 QR코드를 통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자,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한번 켜볼까요? 자, 카메라로 촬영 누르지 마시고요. 이 QR코드에 가만히 한번 대보고 있어 보시면 아래 링크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자, 그걸 누르시면 신청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행복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하라고 해서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저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연해요. 왜냐면 자,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분들은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백 명 이상의 복지 대상자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업데이트된 정책까지 공부하랴 숙지하랴 이러다 보니 모르는 경우도 간혹 발생할 수가 있죠.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밤에 행복복지센터 지나가면 불 켜져 있어요. 야근하느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분들도 신청 전에 단순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우선적으로는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의 전화로 궁금증 먼저 해소하시고 신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증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QR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손가락 터치로 가볍게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 어머니 아버지들께 해당되는 정책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항상 간에 평온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이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